안녕하십니까. 무주에서 작은 남자를 운영하고 있는 용왕서지 태정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계시는 댁내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는 이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의 질문은 이 투자도 운이 있어야 된다는데 그 운이라는 게 뭡니까? 또는 투자라는 게 뭡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운이라는 것과 또 이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영상을 찍어오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항상 우리는 전생부터 이생까지 연결된 윤회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면은 운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것에 대한 대답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운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전생을 살았느냐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인데요. 운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내가 어제 어떤 상대방에게 큰 위해를 가했고 그분에게 어떤 큰 피해를 줬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하루가 지난 오늘 내가 그분을 찾아뵙고 다시 어제 내가 뭐 잘못한 거에 대한 사과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분에게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대가를 치른다라면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분에게 내가 사과도 하지 않고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다. 그랬을 때 다음에 내가 사업을 하든 아니면 어떤 장사를 하든 그분과 또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분과 직접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제3자를 건너서라도 그분과 또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이 나라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사업이 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그분이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했을 때 그분이 나에 대한 평가를 좋게 해준다라는 내 프로젝트가 성공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사업도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장사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분이 그때 아무런 내가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 같은 경우에 저에 대한 감정을 좋지 않게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3자를 통해서라도 아예 그분은 전에 나한테 이런 실수를 했으면서도 사과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넘어간 후한무치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면은 내가 준비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운이라 하는 거는 전생부터 내가 쌓아놓던 선과 공과 덕과 과업에 따라서 이 생에서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이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또 현생에서도 전생에 내가 쌓아놓은 선공덕이 없다라면은 현생에서라도 항상 준비를 해 나가면은 운이라는 거는 자신이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어제 오늘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 순간에도 전생과 이생과 미래가 같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말을 시작을 했을 때는 전생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현재는 현생이 되는 것이고 1초 후에는 또 미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삼생일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간대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생에 성공덕을 쌓아놓지 않았더라면 이 생에서 현실을 살아가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라든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처신을 항상 올바르고 똑바르게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운이라는 거는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운이라는 거는 그렇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 투자를 하려면 운이 좋아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그럼 투자란 무엇이냐? 뭐 여러 사람들마다 이 대답은 다 틀릴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투자라는 거는 내가 지금 뭔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 사전 지식이라든가 예비 지식을 충분히 습득을 한 상태에서 일을 행하게 되면은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투기라는 거는 내가 사전에 어떤 준비 없이 또 그거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없으면서 남들이 뭐를 해서 돈을 벌었다더라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저렇게 하면 된다더라 해서 뒤따라 하는 게 저는 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투기라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무가내식으로다가 들어가는 게 투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투자라 하는 거는 자기가 그래도 어떤 이 사전 지식을 충분히 습득을 한 다음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 추정을 하고 미래에 대한 예상을 하고 하는 게 투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운과 이 투자라는 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라고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실 텐데요. 예, 제가 생각하는 이 운과 투자라는 거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우주 만물의 형체를 띠고 있는 모든 거에는 운세라는 게 있습니다. 뭐 눈으로 보이는 거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든 운세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운세라는 건 그 기라는 거와 또 일맥상통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이다 했을 때 이 땅에서 발현되는 기운, 즉 이 서울의 땅과 대전의 땅과 아니면 시골의 땅, 각각 땅마다 발산되는 기운이 틀립니다. 그 기운에 따라서 어느 땅은 지금 운세가 기가 발산하는 운세이니 여기다가 뭐를 투자를 할 수가 있다. 또 어느 땅은 지금 기운이 없어지는 땅이니까 여기다가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모든 사물에는 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기를 따져보고서 그게 또 운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도 상대방을 바라볼 때 아, 저 사람은 기가 있다. 어떤 분들은 잘 나가는 연예인들을 바라볼 때 아우라가 비쳐가지고 눈이 부실 정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게 바로 기라는 겁니다. 그게 또 운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운과 투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라고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 간단한 말씀을 드리보면은 이 내가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좀 힘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산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저는 맨 처음에 보는 게 그 투자처에 대한 운세를 먼저 봅니다. 그분이 대전에다 집을 살려 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대전이란 땅이 향후 몇 년간은 이 기운이 발산되니까 이 투자처가로서 가능하다 아니면은 아니다 라는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되고요. 근데 대전이라는 데가 기가 발산이 돼서 투자처로 적합하다 했을 때 그 땅 지번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 땅 지번을 물어봤을 때 그 땅 지번에서도 같이 이 승하는 기운이 일어나면은 빚을 좀 지더라도 그 땅을 매입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대전이라는 데는 기운은 발산이 되는데 그 땅 자체가 또 기운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은 싸게 준다 해도 그 땅을 사지 마십시오 라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조언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 운세와 기라는 거는 이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직장 생활을 해서 돈 번다는 세상은 벌써 지나갔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서 이 벌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어요. 저번에 매스컴을 보니까 신혼부부가 서울에서 집을 사려고 한다라면은 안 쓰고 안 입고 뭐 10년 내지 20년을 벌어야 된다라고 이게 매스컴에 나오더라고요. 그랬는데 사람이 어떻게 안 먹고 안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사람이 살다 보면은 들어오는 돈보다는 나가는 돈이 당연히 많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돈은 안 모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으신 분들은 이 투자라는 거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 투자는 어떤 데다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는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이 땅에 운세가 있으신 분들, 그분들에겐 땅을 권해드리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업에 이렇게 운세가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그분들에게 그런 거를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 우주 만물에는 이 모두 운세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7년도 한때 우리나라가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온 세상이 떠들썩할 만치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초등학생들까지도 비트코인이라는 걸 사가지고 뭐 돈을 벌어서 통닭을 사 먹었네 아니면 짜장면을 사 먹었네 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겨우 2년 3년 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무엇인지 모르고 했었기 때문에 투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그때 투기를 했든 투자를 했든 또 돈을 번 사람들은 벌었습니다. 물론 손해를 본 사람들은 손해를 봤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 같은 경우에도 2017년도 8월 달인가요? 그때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 집에 오시는 손님으로부터 처음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그 비트코인이라는 운세를 짚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2017년부터 2018년 초까지는 상승세에 있더란 얘기입니다. 저도 코인을 조금 사봤어요. 물론 저도 이제 그때는 뭐 엄밀히 따진다라면 투기라고 볼 수 있겠죠. 비트코인이 뭐 뭔지도 몰랐고 코인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으니까 뭐 투기라고 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투기의 목적보다는 저는 뭐 투자나 투기나 또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그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이 제가 그때 거기에 조금 사본 거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도 또 저한테 그 비트코인이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는 또 얘기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이 운세를 짚어보고 이때는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해서 저도 신뢰로다가 조금 사봤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승할 운세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권해드린 적도 있어요. 그때 그 코인이라는 게 운세가 제가 짚어봤을 때는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는 운세가 아주 좋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제 말을 듣고 그걸 하신 분들은 성공을 하신 분도 있고, 또 이 뭐든지 이 돈이라는 거는 항상 들어오면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운세에 맞춰서 잘 파신 분들은 돈을 좀 금전을 버셨고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뭐 손해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모든 거에는 운세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것이고요. 2018년도 초서부터 2019년도까지는 운세가 안 좋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운세가 안 좋아지는 시점에서 저는 다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거는 제가 뭐 투자나 투기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요. 제가 보는 운세가 정확성이 있느냐 없는 거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시험을 해보는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2019년도 초에는 조금 더 운세가 좋아질 거라고 봤기 때문에 2019년 초에 다시 또 비트코인이라는 걸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뭐 2배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물론 제가 투자를 하는 거는 극히 미미한 금액이기 때문에 뭐 수익이랄 것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든 거에는 운이라는 게 있고 기라는 게 있어서 제 나름대로 확인 과정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저희 산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이거는 운세가 있으니까 해볼만 하시다,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 어떤 분들은 제 말 한마디에 본인의 전 재산을 걸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본인들의 이 목숨까지도 담보로 할 수 있는 게 제 말 한마디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항상 제 말이 옳으냐 그르냐를 제 나름대로 또 판단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산소에서 수행생활을 하면서 그런 걸 즐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받는 봉급만 가지고 현 생활을 해나가면서 돈을 번다는 건 사실 소원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항상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가 됐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신다라면은 막연하게 남들 뒤에 따라가면서 투기하지 마시고, 본인이 뭔가 미래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해나가고 싶다, 나는 이거에서 뭔가 좀 낮은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먼저 그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쌓고, 또 해박한 지식을 쌓다 보면은 미래라는 게 어느 정도 보일 겁니다. 이렇게 돼가겠구나, 저렇게 돼가겠구나 라는 게 추정이 돼요. 그 상태에서 본인들이 하는 거는 투자입니다. 내가 뭔가 지금 행을 해나가고 있는데 뭔가 잘 안 풀리고 잘 안 된다, 그렇다면은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자기 자신의 이 반성도 필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 보통 보면은
자기 고집들이 상당히 강하시더라고요. 충분한 거기에 대한 사전 지식도 없으면서 나는 이거를 하면 잘 된다, 될 것이다 라는 쓸데없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당신은 그거하고 안 맞습니다. 또 본인 지인들이 볼 때도 너는 이거하고 안 맞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그게 크고 맞다라고 밀어붙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실패수는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또 내 아군을 잃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너는 이거하고 안 맞다, 너는 이거하고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너는 그거하고 안 맞는데 네가 잘나서 일을 행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너를 도와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뭔가 일을 하고 행하실 때는 타인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분들이 구원의 손길을 뻗쳐주시기도 하고 또 도움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본인이 세상을 보는 눈이 뭔가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신다라면은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나가라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분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해 나가느냐, 그걸 바라보면서 그분들이 걸어간 길을 같이 따라가십시오. 이 세상살이라는 거는 모방적인 삶도 필요한 겁니다. 본인이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면은 이 세상의 흐름대로 맞춰서 따라가는 것도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래, 오늘은 제가 운이라는 거와 투자라는 거에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너무 함축적으로 이렇게 줄이고 하다 보니까 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은 그런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을 잘 벌려면 운이 있어야 되고 투자를 잘해야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